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멜 기브스 감독의 신작 영화 더 배트맨에는 여러 배트맨의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빌런은 리들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시놉시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시놉시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연쇄살인마가 고담의 엘리트들을 사디스트적인 함정에 빠뜨리면서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의 발자취는 세계 최고의 탐정 배트맨의 수사망을 고담시의 지하세계까지 넓힌다. 리들러가 고담시의 엘리트들을 노리는 건 마치 배트맨 어스원이라는 원작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작가 제프 존스가 쓴 배트맨 어스원은 뉴오이 체제의 메인 유니버스와는 다른 평행우주 배트맨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현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완결성이 있으며 현실적이고 밀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트맨이 처음 맞이하는 악당은 펭귄이며 그 이후엔 킬러 크록과 리들러입니다. 리들러는 펭귄의 범죄 제국의 후계자들이 있는 경찰서, 주택위원회, 공공사업본부, 시의회, 주법원의 중요 인물들을 연쇄로 죽였는데요. 그러나 리들러는 이들만 죽이지 않고 해킹과 함정, 수수께끼로 여러 고담 시민들을 이들과 같이 랜덤으로 죽이면서 자신을 묻지마 살인범, 테러리스트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렇게 배트맨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멈추게 하고는 그 탑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3층에 사는 남자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 1층을 누르고 출근합니다. 하지만 퇴근할 때 그는 12층을 누르고 집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추락사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가운데에는 주택위원회에 있는 펭귄의 후계자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들러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현실의 리들러는 배트맨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억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고담 시민들에게 자신은 죄지은 자를 심판하는 구세주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자신은 그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답을 찾는 걸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이후 리들러는 브루스 웨인이 진짜 리들러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서 짐 고든이 브루스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리들러를 잡았습니다. 리들러는 43명의 살인 죄명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리들러의 정확한 기원, 예를 들면 유년기 같은 것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는 걸 즐긴다는 점에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 제국을 타겟으로 노리고 자신을 구세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이 리들러도 다른 고담 시민들처럼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민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리들러가 영화 더 배트맨에 나온다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작품에서 리들러의 기원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948년 디텍티브 코믹스 140호에서 리들러가 데뷔합니다. 작가 빌 핑거와 아티스트 딕 스프랭의 손에서 리들러가 탄생했는데요. 리들러는 데뷔 후 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6년 드라마를 기점으로 원작과 다양한 매체에 모두 등장하는 배트맨의 인기 악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수께끼와 퀴즈, 함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리들러는 다양한 복장 변천사에 걸맞게 짓궂은 장난부터 치명적인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전이 설명하는 리들러의 기원은 하나인데요. 즉 사실상 실버에이지 리들러와 골든에이지 리들러의 구분이 없습니다. 데뷔작 140호에서 기원이 바로 나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퍼즐 테스트를 열자 에드워드 니그만은 1등이 되기 위해 방과 후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물로 퀴즈 모음집을 받자 에드워드는 더욱 퀴즈에 매료되는데요. 이후 서커스나 카니발에서 야바이꾼으로 돈을 벌던 니그만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더 스릴 있고 더 가치 있는 성과를 내기로 다짐합니다. 리들러가 되어서 고담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첫 등장부터 리들러는 물음표를 남기면서 범죄 현장을 빠져나간다거나 이야기의 클리프행어를 남긴다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애초에 그의 이름 자체가 수수께끼, 이니그마이고요. 1966년 아담 웨스트 주연의 드라마 배트맨에서 배우 프랭크 고신이 리들러를 맡았는데요. 에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큰 인기와 파급력을 가진 이 리들러는 리들러가 배트맨의 인기 악당으로 남을 수 있었던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리들러의 기원은 딱히 언급되지 않는데요. 다만 작중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1986년 무한지구의 위기로 DC 유니버스가 대대적으로 리부트되면서 메인 유니버스는 뉴어스라는 새로운 현실로 정리되는데요. 이 현실에서 리들러의 실명이 에드워드 내시튼으로 바뀝니다. 그의 기원은 1995년
시리즈는 디텍티브 코믹스 애니얼 8호에서 좀 더 현대에 맞게 바뀌게 되는데요. 학창시절 그는 존재감이 너무 없는 학생으로 학폭의 가해자들조차 그를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관심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그는 퍼즐 테스트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자 했고 밤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리들러는 이때부터 부정행위에 더 몰두하게 되었는데요. 졸업 후 택배원으로 지내던 에드워드는 삶이 너무 심심하다고 느끼고 리들러라는 범죄자가 되기로 합니다. 2005년에 나온 원작 저스티스에선 기존의 기원에 살짝 더 비극성을 부여합니다. 원작에서 이런 리들러의 기원이 나오는 동안 영화 배트맨 포에버와 애니메이션 The Animated 시리즈에서 리들러의 새로운 기원이 나옵니다.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영화들에게 영향을 받은 1992년 애니메이션 배트맨 타스에서 리들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미노타우루스의 수수께끼라는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는 복수를 준비하면서 리들러가 되었는데요.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짐 캐리가 미친 연기를 선보인 리들러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천재 기술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TV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람의 뇌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브루스 웨인은 이 기술이 뇌파를 복사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에드워드의 상용화 기획안을 거절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날 밤 자신에게 꼽을 주는 상사에게 이 장치를 맥시멈으로 사용하다가 이 장치의 비밀을 부작용을 알게 됩니다. 뇌파를 복사해서 사용자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에드워드가 알 수 있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에드워드는 브루스 웨인이 옳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로 거기서 해고한 상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다음날 회사를 때려칩니다. 그 뒤 브루스 웨인에게 수수께끼 메시지를 보내면서 복수를 하는가 하면 당시 범죄를 저지르던 투페이스에 매료되어 투페이스처럼 변하고자 리들러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더 배트맨 시리즈에서 리들러는 여러 원작의 설정들을 참고했습니다. 퀴즈를 좋아하던 천재 학생인 그는 스포츠광인 아버지 밑에서 맨날 지적인 추구를 방해받았는데요. 그는 결국 몰래 금고를 타는 것에서 스릴을 느낄 정도로 특이한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은 지적인 추구를 위해 그는 과학자가 되기로 하지만 IQ를 증강시켜주는 그의 개발품이 시연회에서 실패하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실험을 망치게 만든 장본인들을 복수하기 위해 범죄자 리들러가 됩니다. 게임 아캄 시리즈에선 리들러가 사실 고담시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담당 형사였다는 독특한 재해석을 선보입니다. 스와팀처럼 사이버 범죄 수사팀도 부패하고 타락한 팀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여기서 고담시 상류층의 정보를 모으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 비밀들을 모두 인터넷에 올려서 유출시키려고 했지만 배트맨의 활약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배트맨의 기원을 뉴오이 체제에 맞게 새로 그려낸 제로 이어라는 코믹스에서 리들러는 원래 에드워드 니그마라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회사를 어린 브루스 웨인 대신 키웠었던 필립 케인이라는 높으신 분에게 고용된 천재 전략가로 나오는데요. 필립 케인은 니그마가 수상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브루스 웨인이 돌아오면서 니그마가 마련해놓은 필립의 계획이 위태로워지고 니그마는 하는 수 없이 레드후드갱이라는 범죄 조직들을 브루스 웨인에게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살이 실패하자 니그마는 오히려 고담시를 자신이 실제로 지배할 준비에 나서게 되죠. 마치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이 그랬던 것처럼 리들러는 여러 사고와 폭발을 동시에 일으켜서 고담의 절반을 침몰시키고 전력과 다리를 끊으며 늪지대와 정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니그마는 리들러라는 이름으로 등장, 자신의 수수께끼를 풀면 고담시를 해방시켜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서 고담은 정글인 채로 남게 됩니다. 리들러는 자신의 동기를 고담을 오직 똑똑한 자만이 살아남는 도시, 더 똑똑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둘러댑니다.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고담시를 완전히 폭파시키기로 했는데요. 짐 고든과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서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 되고 리들러의 위치를 간신히 찾아내며 그의 12가지 퀴즈를 가까스로 풀고 고담시를 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뉴 52 체제의 배트맨 그리고 리들러의 기원입니다. 2014년 드라마 고담에서 정말 색다른 리들러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배우 코리 마이클 스미스가 열연을 펼친 이 리들러는 고담시경의 현장 감식반 출신으로 근무 중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계속 퀴즈를 내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던 여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동료 경찰 톰 더커티에게 맞았다는 걸 알게 된 뒤 그는 톰을 실수로 죽여버리고 이후 그 여자에게
에드워드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사랑은 제법 이어지는 듯 했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이 톰을 죽였다는 걸 고백하면서 사랑을 파괴해버립니다. 당황한 여자가 떠나자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자기 세계에 거머립했던 그는 또 다른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자아가 에드워드가 자는 동안 그도 모르게 그녀를 고담시 경찰청에 숨기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그 자아와 수수께끼를 풀면서 시체를 찾게 되고 그 시체를 안전히 숨기면서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그것도 경찰청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매장하다가 팬이 된 오스월드를 만나게 되고 둘의 우정과 범죄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들러의 다양한 기원들을 정리해보니 영화 더 배트맨에서 나올 리들러의 기원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드라마 고담이 리들러의 기원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한 것처럼 멜리부스의 더 배트맨도 리들러의 기원을 역대급으로 재해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폴 다노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잘 드러나면서도 원작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리들러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